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2022년 이 한 해 아주 세게 한번 나가보겠다. 즉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강경파가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김정은을 중심에 세우고 온건파냐 강건파냐 이게 아니고 그냥 김정은 없이 강경파 이건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 북한에서 달력이 발행되는데 굉장히 수상해요. 삭제되는 백두혈통입니다. 북한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달력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김정일, 김일성 이 백두혈통이 다 제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거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그러면 이 제거되고 있는 김정은은 그 일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와중에 아주 강경 노선을 걷겠다고 미사일 발사해버린 북한의 올해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보겠습니다. 정초부터 논란이 되었죠. 대한민국 통일부의 새 달력인데 여기에 김정일 생일 이런 식으로 아주 북한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 또는 기념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 이런 식으로 빨간 걸로 아주 눈에 잘 띄도록 적어 놓은 통일부 달력이 있습니다. 정작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도 됐고 했는데 자신들만 봤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필요해서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외부에 배포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그동안 그러면 이게 김정일 생일 그거는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작년까지는 까만색으로 적어 놨었는데 왜 올해는 빨간색으로 적냐.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왜 빨간색으로 적냐. 다른 거는 까만색으로 적으면서 왜 그것만 빨간색으로 적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대한민국 통일부. 이게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 선전부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북한 선전부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한은 챙겼는데 당사자인 북한은 지웠죠. 이 북한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북한 달력이 북한의 3대 출판사 중에 하나인 조선노동당 출판사입니다. 즉 노동당 관영, 노동당 국영 출판사에서 만든 달력인데 자 1월달 달력이에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정은 생일은 아직 북한에서 명절로 해서 공휴일을 안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일로 표시는 해야 되는데 김정은 생일을 알리는 어떤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양력설 이것만 있고 1월 달에 김정은 생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정말 아주 단란한 이런 가족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 어린이들이 같이 바둑을 뜨면서 아니 할아버지하고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바둑을 심각하게 이렇게 길게 둘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어린이들 같아요. 그리고 살이 포동포동 찐 어린이들 그리고 할아버지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쳐다보는 이 손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분위기는 좋은데 김정은 생일은 어디 갔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만든 달력 외에 또 북한의 3대 출판사 중에 하나인 조선 외국문 출판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외국문 출판사에서 만든 달력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력인데 원래 달력 하나 딱 받으면 12월 달력이 있고 1, 2, 3 이렇게 쫙 나가죠. 그 12월 달 달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금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저희들이 쳐놨는데 여기 17일, 24일, 30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따로 이렇게 뭔가 안내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외국문 출판사다 보니까 영어로까지 이렇게 또 안내 문구를 적어놨죠. 12월 17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 라고 12월 17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12월 30일 그렇게 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24일 저희들이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을까요? 바로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의 생일을 아주 높이 받들어 모셨는데 그동안 달력에서 한 번도 삭제된 적이 없었던 김정숙의 생일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또 17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김정은 장군님 서거일 이런 식으로 김정일 장군님 서거일
그 김정은 최고 무력사령관 추대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문구 적어놓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자세하게 해놔야 되는 게 그동안의 북한이었는데 아예 아무 말도 없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안내문구를 적어놨는데 그나마 김정숙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RFA가 1월 4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4일 해마다 달력에 특별히 눈에 띄게 표시되던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김형직과 강반석,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생일과 사망일이 올해 일부 달력에는 표기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표기되던 것이 없어진 데 대해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백두산과 만경대, 정일봉 등 풍경을 담아 출판한 달력과 새로 건설된 삼지연시의 모습을 담은 달력에 김영직, 강반석, 김정숙의 생일과 사망일을 표구하는 문구가 싹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김영직, 강반석, 김정숙 이런 사망일, 생일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것들인데 자, 일단 김일성, 김정일 탄생일들은 명절이죠. 공휴일이니까 표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공휴일이 아닌 사람들의 생일이나 사망일이 삭제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거에 삭제가 됐다라고 한 것은 지금부터는 주민들이 그거 사망일, 그 사람들 생일 안 외워도 된다. 또 기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사설 출판사에서 했냐? 아니에요. 아까 조선노동당 출판사 그리고 또 조선 외국문 도서 출판사 이런 데서 만든 달력인데 이 조선 외국문 도서 출판사는 선전선동 목적으로 1946년 새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56년 개명한 북한의 3대 대형 출판사입니다. 당 이론지와 사상학습 자료를 출판하는 조선노동당 출판사, 교육자료를 주로 출판하는 금성청년출판사와 함께 가장 큰 출판사로 국문자료와 외국어 자료를 동시에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김여정이가 직접 컨트롤하고 결제하고 관리하는 이 선전선동부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만드는 출판물을 전부 관리하는 조선 외국문 도서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달력이 김여정이가 결제를 했을 텐데 여기에 자신의 할머니 이런 사람들의 생일, 사망일이 다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김여정이가 우리 뿌리 다 지워 라고 했겠습니까? 김여정이는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여기 야 너는 뒷줄에 좀 가. 너 이번에 좀 앞줄에 와. 라고 하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저희 해석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거는 지금 이 북한의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남매의 위상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그들은 아무 권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달력에서 김씨 일가 치우기 작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건 당 중앙이 지시를 해서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RFA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 RF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일은 최근 몇몇 기관과 단체, 학교들의 명칭에서 김일성과 김일성의 사촌인 김형권, 동생인 김철조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외국문 출판사가 달력에 김일성 일가의 생일과 사망일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중앙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지금 휴대폰 좀 들고 있어도 사형에 처하고 처형해버리고 하는 이런 북한에서 이 백두혈통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이런 일을 함부로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 중앙이 지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당 중앙은 김정일인 줄 알았어요. 김정일 시대에는 그냥 당 중앙 그러면 당연히 김정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당 중앙 그러면은 당 중앙 하면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게끔 됐죠. 이게 바로 굉장히 큰 변화예요. 북한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2010년 이전까지는 당 중앙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그냥 바로 등식이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 당 중앙 그러면은 그러면 당 중앙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들인가? 이렇게 그냥 상상을 막 하게 돼요. 그 말은 북한의 권력이 김정은 1인에게 완전히 쏠려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된 집단 지도 체제고 그 집단 지도 체제의 각각의 개인 또 각각의 파벌들이
파벌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있는 집단 난투의 현장이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당중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짓인가? 삭제되는 백두혈통인데 제가 지난 가을에 한번 해드렸죠. 10월 21일 날 북한 소식통이 RFA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디냐? 만수대 창작사 입구예요. 만수대 창작사라고 뭐 외국인들이 가도 반드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끔 만드는 그런 선전물인데, 선전 지역인데 여기에 올라가는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따라 뭐 팔이 다 닳도록 뭐 높이 받들어 저거 뭐 이렇게 위에 표 적어 놓고 그리고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크게 해놨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사라지고 만수대 창작사는 뭐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올수록 정이 드는 곳입니다. 김정은 이렇게 환영합니다. 웰컴 뭐 그냥 이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외국인들의 필수 참관지인 만수대 창작사의 정문 현판에 있던 3대 장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초상화가 사라졌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부대나 학교 이름에서 수령 일가의 이름을 빼거나 초상화를 없애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선전물보다 이렇게 웰컴,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웰컴이라고 적어 놓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상이죠. 물론 뭐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웰컴 이 정도도 정상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정상화됐죠. 그래서 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바람직해서는 안 되는 사회 정치 체제입니다. 바람직하면 바로 무너지는 체제예요. 왜? 정상이면 안 되죠. 어떻게 정상이 세습을 합니까? 어떻게 정상이 사람들을 저렇게 굶어 죽게 만들고도 그 국가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람직하면 안 되는데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김형직 군의 대학이라고 군의관 학교가 있습니다. 김형직 군의대학. 김일성의 아버지죠. 그리고 김일성의 숙부입니다. 김형권 통신병 공관학교. 아니 뭐 김일성 숙부가 뭐 북한 설립하는데 성립되는데 큰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도 통신병 학교에다가 김일성의 숙부 이름 김형권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김일성 동생 김철주 이름을 따서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또 김일성의 둘째 분이죠.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 아니 김정숙이가 무슨 호위 경호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김정숙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겠습니까? 정말 비정상이었는데 이렇게 북한은 이 비정상을 70년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최근에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임춘추 군의대학으로 이름 바꿨어요. 혁명 1세대고 전 부주석입니다. 또 통신병국하고 김영권 이름은 최광 통신병국관학교. 최광, 최룡의 아버지죠. 또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는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역시 혁명 1세대 총정치국장. 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인민무력부장의 상징이죠. 그리고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는 아무 관계없는 김정숙이 호위하고 경호를 리얼설 호위종합군관학교. 호위사령관을 뭐 죽을 때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바람직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것도 바람직한 이름으로 바뀐 건 아닌데 나름 좀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야, 혁명 니들만 했냐? 우리 같이 했잖아. 그럼 우리도 같이 좀 써야지. 이거거든요. 야, 김일성 너 혼자 혁명한 거 아니잖아. 우리 같이 했잖아. 마적 때 같이 했잖아. 말 타고 지금 뭐 약탈하러 다니고 조선인들 약탈하러 다니고 했던 거 우리 다 같이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좀 살자.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그래 맞아 그게 정상이지 라고 우리는 딱 보면 생각이 들죠. 그런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이 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이 되었다? 큰일 난 겁니다. 북한이 지금. 그래서 또 지금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 대신에 전원회의 결정관철소로 사상교육을 합니다.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동안 김정은의 신년사를 가지고 쫙 나눠주고 학습해 라고 했는데 김정은 신년사가 없으니까 당 중앙전원회의의 결정서를 내리고는 그걸 학습해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 중앙위원회 8차 4기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신년 학습회가 진행된다. 신년 학습은 새해를 맞아 발표한 총비서의 신년사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학습하는 정치 행사였는데 올해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학습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신년학습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냉담하다. 해마다 총비서의 신년사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주민들은 이제 총비서가 신년사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죽 참 민망하고 부끄러우면 신년사도 못할까. 그리고 쟤는 이제 신년사도 못할 정도로 자기의 권력이 없구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이런 큰 변화가 북한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병폐들, 엄청나게 가혹하게 이 인민들을 옥죄고 때려잡고 있는 이런 제도들, 이게 전부 다 김정은의 이름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북한인들이 그러겠죠. 야, 수렵까지 막으면 죽으라는 거냐. 아니, 물고기 좀 개천에서 물고기 좀 잡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잡으면 죽인다 그러고, 지방 인민 뜯어서 평양만 배불리냐. 지방에서 밤 주워 와서 평양으로 보내. 뭐 이런 짓을 하니까 말이 되냐. 지금이 고급 살림집 지을 때냐. 무슨 다락식 주택에다 뭐다 막 자랑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또 짓는 자재비를 우리 보고 왜 내라 그러느냐. 나라에서 배급을 안 줘서 장마당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왜 장마당을 때려잡냐. 그리고 생일 선물, 김정은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내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 생일 선물을 내려주는데 돈 내. 생일 선물 내려줘야 되니까 각각 돈 내. 가구당 얼마씩 내. 아니, 네 생일 선물 왜 내 선물 내 돈으로 그걸 사냐. 차라리 내 돈 안 내고 안 받고 말지.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뭐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완전히 중국과의 무역이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그 몇 천만 달러 안 되는 그 무역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담배를 수입했다는 거예요. 비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담배를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지난 1월에 금연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금연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담배 피면 처벌하겠다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지는 TV에 나올 때마다 담배 피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 물품 보면 담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니, 금연령 내놓고 우리는 떼잡으면서 너만 왜 피고 니들은 왜 피냐. 그리고 추수가 끝났는데 왜 배급을 안 주고 쌀은 안 주냐. 이렇게 다 하고 우리는 굶어 죽고 하고 있는데 니들은 가든 파티를 해? 거기서 지금 맥주를 마셔? 맥주가 뭐로 만든 거냐? 그 곡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혹한에 장작도 없어가지고 나무가지, 그리고 낙엽, 집단 이런 거 좀 쓸어 와가지고 떼서 좀 추위 좀 녹이려고 하는데 퇴비 갖고 와. 1인당 500kg씩 갖고 와. 그래서 낙엽도 또 볏짚도 못 쓰겠네? 이렇게 모든 인민 생활을 때려잡고 있는 이 정책은 김정은 이름으로 내려가면서 정작 김정은을 떠받들고 김정은 패밀리를 떠받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선전물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있다. 그럼 뭡니까? 욕은 먹고 떠받들진 않고 하루가 다르게 김정은의 위상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삭제되는 백두혈통, 북한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과의 협상 없다. 아주 강경하게 나가겠다. 중국, 니들도 우리에게 그 정도만 줘가지고는 안 돼. 베이징 올림픽 완전히 재뿌려버리겠어. 라는 이런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나가기로 한 북한. 올 2022년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기대됩니다. 변화되는 북한 소식 아주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